안녕하세요. 8월 14일 일요일,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일정들이 너무 많이 바빠서 그래핀에 관련 소식을 자주 전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비 피해는 없으신지 염려도 됩니다. 일단 최근에 국일 그래핀의 모기업 국일제지에 수급이나 여러가지는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반기 매출 실적을 발표할 것인데 좋지 않겠죠. 제지 회사의 원재재 상승으로 인해서 좋지 않을 것인데, 그로 인해서 또 한 차례 주가를 띄우면서 또 하락을 하지 않을까 하도 그러한 염려도 한번 또 되기도 합니다. 국일제지는 지속적으로 월봉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으로서 일일비하지 않고, 물론 일봉이라든지 분봉을 통해서 주식을 가장 저점 매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이미 위에서 많이 매수한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큰 손실로 진행 중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손실을 보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은 의미 있는 내용이 발표되는 순간에 바로 하루 이틀 상관이면 모두 회복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죠. 최근에는 그래핀 관련 소식에서 포항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좋습니다. 그래핀이 이제 포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래핀의 바이오 쪽에서 대단히 활성화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한 일주일 전 SBS의 비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삼성의 라이벌, 삼성이 넘어야 할 그러한 기업, 파운드리의 킹, TSMC, 대만의 TSMC,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의 킹이라고 하는 TSMC를 대해부한다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삼성을 격하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눈에 거슬리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삼성에서는 현재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야 일단 세계 1위에 해당이 되고, 비메모리도 이제 TSMC와 경쟁을 거치면서 장악해 나가는 상황. 그 중에서 다루어진 그 기사의 내용 중에 펠리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빼와서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IT 기술력이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승자 독식 체계입니다. 우선 기술력으로 인해서 독과점적인 그러한 모습, 특허로 지적재산권을 시행을 하면서 승자 독식으로 장악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IT 기술력이죠. 우리는 국일 그래핀의 대면적 그래핀, 비전사, 금속, 티타늄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파운드리의 원톱이라는 TSMC의 나노공정 기술력을 살펴보자라고 그 기사에서 다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마의 벽으로 여겨졌던 7나노미터 제품을 이미 2019년부터 선보였고, 2020년도에는 5나노, 현재 4나노 공정 양산을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 삼성이 6월 28일입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힌 3나노 공정도 올 하반기 양산 예정에 있다. 즉 대만의 TSMC도 올 하반기 10월 말 정도면 3나노 공정의 양산 예정인데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현존하는 기술력의 극한으로 여겨지는 2나노도 TSMC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 기사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진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력은 사업의 미천이자 전부란 점에서 TSMC는 본질에 집중한 겁니다.
호두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걸맞게 TSMC는 현재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부분에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80% 이상이라는 말은 비메모리 시장이 70% 정도에서 52, 53%를 대만의 TSMC가 그 70% 중에 18% 조금은 올라간 시장의 모습인데 대략 18% 정도 조금 넘은 그러한 시장을 비메모리 시장에 있어서 삼성이 장악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 6월 28일에 3나노 공정의 양산화를 시작을 했고요. TSMC의 파운드리 공정이 수율 면에서 그러니까 불량품이 없이 얼마나 잘 생산하는지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낫다라고 업계에서 보는데 현재는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뒤집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끝없이 이렇게 초미세 공정이 진행되죠. 3나노 공정, 2나노 공정. 그러다 보면 저항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실리콘 기반에서 우리는 그래핀 기반의 반도체로 바뀔 공사는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러한 초미세 공정에 있어서 펠리클의 사용은 현재는 필수 아이템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EUV라고 하는 극자외선 녹양 장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TSMC와 삼성전자는 EUV 녹양 장비를 사용해서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칩을 글로벌 1, 2위에 오른 파운드리 업체이다. 그렇지만 둘의 격차를 가르는 결정적인 핵심 기술이 또 있는데 TSMC가 EUV 공정에서 웨이퍼 분량을 낮추는 핵심 소재인 펠리클을 독자 개발에 위에서 언급드린 수율을 높였다는 점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폐가 좀 있습니다. 7나노 공정에서는 현재 프라루곤의 액침 공정이라고 해서 빛을 반사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펠리클을 투과하는 부분을 사용하죠. 이곳에서는 프라루곤 액침 공정은 펠리클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고 그 절대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에서 공격적으로 개발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5나노 공정 이하에서의 EUV의 펠리클 부분은 EUV용의 펠리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너나 할 것 없이 또한 삼성 또는 ASML 모두 다가 EUV용의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죠. TSMC조차도 EUV용의 펠리클은 현재 개발하지도 않고 그러한 상황인데 조금 그런 부분을 언급을 빼고서 독자 개발에 해서 수요를 높였다 이러한 점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펠리클은 포토마스크에 먼지가 붙지 않도록 보호하는 얇은 필름인데 이것이 대략 25, 30개가 필요합니다. 5나노, 3나노 공정에서는 포토마스크 하나는 10억 원 정도에 해당하고 펠리클 하나는 2,500만원과 대략 3천만 원 선으로 대략 25개, 30개다면 7억, 8억 원에 해당을 하죠. 포토마스크가 보통 일회성 한 번 사용하기 때문에 펠리클로 인해서 포토마스크의 오염도를 줄인다라면 이 포토마스크 10억 원에 해당하는 포토마스크를 여러 번 이렇게 오염 없이 그렇다라면 수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이죠. 마치 사람이 미세먼지를 흡입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우리가 이러한 기사를 볼 때는 정확하게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기사 쓰신 분들이 IT 쪽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보다는 조금 왜곡된 그러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기사를 분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장비를 공급하면서 슈퍼 을기업이라고 그러죠. 캐나다 테라다인 그리고 일본 마쓰이 화학 등과 협력해서 펠리클도 함께 공급하고 있는데 수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수율도 현재 투과율도 90% 이상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TSMC는 일찌감치 펠리클을 자체 개발해 수율을 끌어올렸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TSMC 정도는 아니란 뜻이다. 전혀 다릅니다. EUV용과 프로아르곤 액침 공정하고는 큰 차이. 이제는 프로아르곤 공정은 사라지는 기술이고요. 이제 EUV용의 펠리클 시대가 도래하고 필수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또는 다른 기업들도 바쁘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한 펠리클인데 현재는 뭐 CNT 기반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 또 다시 그래핀 기반의 펠리클이 또 몇 개 국내 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중에 국일그래핀 역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 저온상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그래핀 기반의 펠리클을 한다라면 기존의 그래핀 랩, 그래핀 스퀘어 그리고 참그래핀 정도의 그래핀 기반의 펠리클보다는 조금 낫지 않느냐. 물론 시장에서 양산화나 이러한 부분이 비교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지만서도 말입니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글로벌 고객사들의 발길을 삼성전자보다는 TSMC로 향하게 하는 이유다.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래핀 기반 강도가 대단히 높으며 투과율도 좋은 그래핀 기반의 펠리클이 나오게 되면은 다른 기반의 펠리클은 조금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또 살펴를 본다라면 ASML은 폴리실리콘 기반으로 하죠. 삼성전자는 그래파이트 기반으로 펠리클을 연구하고요. IMEC 벨기에의 에서는 탄소 나노 튜브 CNT 그리고 그곳에서는 좀 두께가 좀 두껍습니다. 60나노미터로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 기업의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FST 이곳의 두께는 27나노미터 정도가 되고 기반은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입니다. SNS텍은 두께가 30나노미터로 상당히 두께가 얇죠. 그러면서 단결정의 실리콘 기반. 얼마 전에 영상에서 다루었는데 조금 투자를 2년 정도로 연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새겨드릴 부분 두 가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이제 국일그래핀 역시 지나치지 않게 85% 겸손을 하면서 현재 글로벌 기업과 함께 협업 진행한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도 했는데 시간을 두고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그렇게 되고요. 기술적인 부분 이제 모기업의 주가를 본다라면 지난 금요일에 55만 1만 주의 거래량을 30원, 2,735원 일봉에서 잠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61선을 터치한 모습이네. 지난 금요일에 고가는 2,790원, 2,800원 정도 가까이의 이런 모습입니다. 61선을 터치하는 그러한 것이 2022년 올해의 3월 이후로 현재 한번 터치 그런 이후로 몇 개월을 지난 부분에 해당한다. 일봉상에서 큰 그림을 본다라면 대단히 저가의 모습이다라고 봐서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월봉만 본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월봉 이번 8월봉의 양봉으로 마치게 된다라면 완연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의 강도가 좀 더 커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시장에서 원하는 그러한 바의 기술력 부분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다시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죠.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대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매도에서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일제지 지난 금요일에 48,251주의 공매도 평균가 2,750원 정도에 대한 부분이네요. 대차를 상환을 보겠습니다. 3일째 큰 폭으로 대차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1200만 주가 조금 무너졌던 모습을 보입니다. 7월 26일에 1200만 주의 대차가 무너졌는데 또다시 50만 주가 늘어나서 1251만 2850주의 대차 잔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얼마 안 있으면 반기 매출을 발표할 텐데 그로 인해서 또 실망감과 함께 또 투매가 이어지는 그때를 준비해서 현재 공매 세력은 대차 물량을 늘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국일제지의 신용잔고는 자꾸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1.9% 243만 6천 주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조금 더 내려보면 끝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략 800만 주 이상에서 500만 주 이상을 현재 상환한 모습이고 현재 243만 6,676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이제 토요일 어제 새벽녘에 미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죠. 올 4월에 14,500포인트까지를 보였다가 이제 121선 경기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121선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죠. 121선은 지난해 10월 다시 눌림자리하면서 121선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 1월이 지나면서 완전하게 121선을 하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다가 또다시 8월 초에 121선을 돌파하는 나스닥의 모습. 현재 경기 침체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운 그래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으로 현재 불확실성은 많이 낮아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고객 예탁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1784억 원이 늘어나 56조 4939억 원. 나쁘지 않죠. 신용융자도 더 늘어나서 18조 9961억 원 그리고 환율이 1302원 여전히 1300원대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유가가 조금 올랐네요. 조금 떨어진 모습이지만 어쨌건 서부 텍사스 가 배럴당 92.09달러, 92달러. 그럼에도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그 당시보다는 유가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유가 안정, 글로벌 증시 안정, 수급상호 안정, 그로 인해서 현재는 좋은 방향으로 글로벌 시장도 우리 시장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월요일은 광복절로 하루 쉬고 화요일 시장은 또 지난 토요일 어제 새벽녘에 나스닥의 선물이나 2%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차원의 월요일 내일장이 되지 않을까. 우리 시장은 화요일부터 이제 개장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까 무척 궁금합니다. 그리고 8월의 모습이 연달아 월봉의 2개의 양봉으로 보일 것인지도 궁금해 하고요. 분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7월 2,500원 하회한 것이 3번에 걸칩니다. 트리플 바닥을 형성하고 거래량은 보통 최근 들어서 상당히 적었죠. 20만 주대에서 현재는 총 거래량이 늘어난 50만 주대로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 여전히 변함없이 투자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고요. 신용잔고가 자꾸자꾸 줄어드는 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을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와서 그러한 부분을 또 대차를 하면서 대여를 하면서 또 이제 공매 세력들이 공매도를 좀 늘릴지 그러한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 내일까지 연휴가 진행이 되죠.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